번째 임시회를 열고 시조직 개편 등의 안건을 처리한 뒤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의회 전반기를 이끌 정무창 의장에게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제9대 광주광역시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. 소감이 어떠신지요? 이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이 전반기를 이끌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한편으로는 시의회를 향한 이 시민들의 기대와 이 우려를 생각하면 무거운 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. 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성공 후사 정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. 정치에 입문했을 때 가졌던 초심으로 이 광주가 잘 되는 일이라면, 광주 시민이 잘 사는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이 전반기 동안 의회를 좀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요.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? 이 구대 의회는 무엇보다도 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. 이 변화와 이 혁신을 통해서 그 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들께 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 일 잘하고 실력 있고 이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. 의원 개개인이 분야별 전문가가 돼서 이 시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네.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실력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들에게 있어서 이 청렴은 기본 덕목입니다. 의정 활동 중에 부정 이 비리가 연루되지 않도록 의원들의 이 도덕성, 청렴성 향상을 위한 이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 대외적으로 시민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의회,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 사회 단체와 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채널을 만들어서 이 그야말로 이 열린 의회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앞에서 실력 있는 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. 이 제9대 광주광역시 의회가 이제 살펴보니까 젊은 의회이면서 동시에 초선 의원만 16명이나 됩니다.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데요. 앞으로 의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리실 계획이신지요? 시의원 26명 중에서 16명, 그러니까 이 70% 정도가 이 초선입니다. 이 초선이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젊어서 우려된다는 이 목소리가 있는데요. 그것은 이 그야말로 기후에 불과합니다. 이 변호사, 노무사, 이 환경운동, 시민단체 활동가, 이 청년 활동가 등 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이 당선되셨습니다. 네. 이 참신하면서도 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입성했기 때문에 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오히려 구대 의회에 이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잘 살린다면은 이 지표율을 견제, 이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. 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 이번에 당선되신 초선 의원님과 젊은 의원님들이 이 학습 능력과 이 연구 욕구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으셔서 의회 개원 전부터 이 공부하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의장으로서 이번 이 광주 광역시의회가 이 공부하는 의회, 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이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세미나라든지 이 워크숍, 현장 연수 등 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초선 의원이 많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는 건데요. 이러면서 이제 의회 독점 운영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원구성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이 역대 의회보다도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원구성을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주류, 이 비주류로 갈려서 이 나눠먹기식 악습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네. 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시작된 이 갈등과 반목이 이 4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 전반 의정 활동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.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구대의에서 이 국회 원구성 절차를
이 준용해서 이 당내 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. 당내 경선 속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본회의장에서 선출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이 비밀 투표로 이 선출을 했습니다. 이 원 구성에 있어서 이 소수 정당 배려의 문제는 저는 소수 정당 의원,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이 반영하라는 것이지, 이 상임위원장과 같은 자리를 이 나눠주는 식의 그것은 아마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 정당한 소수 정당의 배려는 의정 활동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는 무조건 옳다는 식의 오류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소수 정당 의원이라고 해서 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이 잘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 구성을 이 순조롭게 마친 만큼 의정 활동에서도 이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로 이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편 이제 의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일 텐데요. 하지만 같은 정당이지 않습니까? 이제 네. 앞으로 행정부와 어떤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가실 구상이신지요? 이 같은 정당, 이 지역 정치 구조상 아마 민주당 독점이 말씀하시는데, 아마 민주당 독점이라는 우리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선거 과정에서 이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르지만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이 헌법에 규정한 기관인 이 지방의 의원으로서 자율성과 이 독립성을 갖는 의정 활동을 이렇게 펼칠 것입니다. 네. 이 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이 거수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듯이 이 광주에서 지방 정부를 경영하는 이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. 이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대 의회는 의회다운 의회, 일 잘하는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. 이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. 이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에 이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요. 더욱 냉정한 잣대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.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에 있어서는 더 꼼꼼하게 따지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 뭐 제9대 시의회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. 네. 앞으로 이 의회 운영에서는 어떤 변화를 음.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이 올해 1월 전면 개정된 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이 자치단체, 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 중심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옮겨지고 있습니다. 네.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요. 정책지원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의회 권한과 이상도 강화되었습니다. 또한 이 조례 발안 제도가 지방의회에 제출했고요. 조례 발안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. 이 시민 중심의 자치가 보다 활발해졌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주민이 지방자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 안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조례 제정, 조례 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뜻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한 여러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상시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자치분권 2.0 시대에 걸맞는 시민이 주인되는 이 참된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의회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좀 여쭤보면요. 사실 지난 시의회에서 사설보좌관 운영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? 먼저 8대 의회에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께 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. 또한 문제가 되어왔던 사설 보좌관 이 문제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하지만 이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정책 지원관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이 됐습니다.
예, 하지만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이 정책 지원관을 둘 수가 있어서 이 복잡해지고 이 전문화되어 있는 이 의정 활동 수혜는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. 이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 안에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들의 기능을 이 강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. 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합의하고 이 전문 인력을 이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. 이 또한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 도입 체질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 정수와 일치하는 이 정책 지원관 정원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고요. 이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 등 타 지방 의회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위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 네, 말씀하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지방군 분권 2.0 시대를 이끌어가는 광주광역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9대 광주광역시 의회 전반기를 이끌 정무창 의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